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스백수입니다. 오늘 현대백수 세미나 그래도 사람들이 좀 운집하면 좀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제 방송에 사람이 운집할 일이 있을까? 그래도 한두 분 좀 들어오시고 나면 그때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고, 저는 그동안에 먹을 걸 좀 먹을까 하거든요. 제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데 편의점에서 유부초밥이랑 그리고 와사비 크랩 마요 김초밥을 사왔습니다. 제가 뭐 거의 제일 애정하는 메뉴들이고요. 와사비 크랩 마요 요거는 사실 김밥 버전보다는 그게 더 맛있어요. 삼각김밥 버전이 더 맛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안 팔아가지고 그래서 김밥 버전을 사왔어요. 이 두 개 정도면 한 끼 정도 때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다 아니면은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럼 담배 하나 피고 저 혼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밥을 좀 먹을까? 이게 와사비 크랩 마요 시리즈가 나온 지 좀 되기는 됐는데 뭐 한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시리즈가 진짜 사기예요. 이거 먹으면 스시 먹을 필요 거의 없다. 거의 뭐 서민들의 스시 이런 느낌입니다. 잠깐만, 원래 제 방송 시작하고 사람이 이렇게 안 들어왔나요? 그런 생각도 좀 들네. 아무튼 뭐 장사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쵸? 나중에 또 원신 켜면은 장사 잘 될 거예요.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담배 필 시간도 나겠는데? 담배도 하나 피우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오늘 현대백수 세미나. 자, 내일 날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날씨. 오전에는 맑고, 그죠? 오전에 전국이 다 맑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요쪽 위주로 좀 날씨가 흐리다. 백령도에는 비가 오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날씨 보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렇게 전국 날씨 보면 이렇게 띡 해서 이렇게 갈린 것 같아요. 그죠? 요게 아마 태백산맥 때문에 그런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방제 있은 대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약간 윌리를 찾아라는 느낌으로 과연 누구일까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요 전기톱 세러머니로 이제 또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 안경 끼신 거 보면은 요 안경에서 광기가 좀 느껴지죠? 안경을 어떻게 저렇게 끼지? 안경 저렇게 끼면 앞에 안 보이지 않아요? 어지럽지 않나? 근데 안경을 이렇게 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분이 원래 뭐 여기저기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대요. 근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분의 이제 말을 뭐 잘못했나 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항의해가지고 잘렸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잘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당선이 되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이분이 자칭하시기로는 본인이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자라고 하는데 왜 무정부주의일까? 무정부주의이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이것도 좀 뭔가 희한한 사람이죠. 아무튼 분류로는 극우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안경 광기 아저씨랑 요 아저씨 동일 인물인데 아무튼 55.69%가 나오고요. 아까 요분 기억합니까? 요 뒤에 나와 있는 요분인 것 같은데 아마 동일 인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분이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요분이 43.3%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1차 투표 있고 그리고 결선 투표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이제 결선 투표 올라갈 2명을 정하고 결선 투표에서 1등, 2등 붙어가지고 이제 원대원으로 1대1로 다이다이 내는 방식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1차 투표 때는 이제 우리 전기톱 아저씨가 졌었는데 그리고 이긴 사람이 요분 현 집권당의 후보이고 뭐 경제부 장관인가?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요분이 이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1차 투표 때 3등을 했던 분이 내 표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위기의식이 있던 우파가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요번 현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현 집권당이 좌파로 분류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파가 이번에 뒤집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 대통령 되시고 소감이 아르헨티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국가 체제가 오늘 종말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변화는 급격할 것이며 점진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판을 어떻게 뒤엎으려나 봐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 보면은 중앙은행을 폭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페소라는 자기네 화폐를 쓰고 있다고 해요. 요거를 폐기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화폐 쓸 거냐? 우리나라 원을 폐기해버리자.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근데 뭐 또 제가 아르헨티나 분들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원을 폐기시킨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쓸까요? 달러를 쓰겠죠. 그래서 달러를 쓰겠다고 요 분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파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 극단주의인데 근데 좀 멋있지 않나요? 아, 멋있다. 그냥 이런 캐릭터 뭔가 만화에 나오면 끌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현실이면 좀 무섭죠? 현실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니, 현실이긴 현실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무튼 지금 아르헨티나의 상태는 국민 40%가 빈곤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페소하고 달러 사이에 암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그 페소를 폐기시키고 달러를 쓰겠다는 이유가. 근데 암시장에서는 공식 환율의 2.5배로 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소 망했다 이러고 시발 다 달러에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근데 달러 바꿀 데가 없으니까 암시장 가서 비싸게 주고라도 페소를 달러로 바꾸겠다. 이런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 주장하는 거 총기 자유화. 우리 총 쏴야 되잖아요. 그죠? 총도 좀 쏘고 그리고 장기 매매도 합법화하고 장기 매매란 건 근데 뭐 제한적 합법화겠죠?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저 콩팥 하나 떼내고 싶은데 뭐 1,500 콜? 이런 식으로. 근데 저 장기 좀 떼내고 싶어지는데 그럼 아르헨티나 여행 가가지고 하나 떼올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건 낙태권 폐지, 동성결혼 반대. 요거는 전통적인 이제 우파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는 사회주의자들이 사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미국적인 우파죠. 그리고 또 미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중국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뭔가 이 모든 것을 좋아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트럼프 아저씨입니다. 이분이 진짜 이렇게 말하셨어요. I'm so proud of him. 이분이 당선돼서 난 너무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는 아르헨티나를 great again.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근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6,220억 달러의 규모 경제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땅이 꽤 크잖아요. 그죠? 요 큰 땅의 경제 규모도 요 정도 되는데 그럼 622조잖아요. 요거를 한꺼번에 달러로 다 환전시켜버리면 달러가 초인플레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K-팝 시상 부분이 4개로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베스트 K-팝 이런 식으로 딱 한 부분만 뽑아서 그렇게 상을 줬었거든요. 근데 한 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요 라인들이 이렇고요. 한번 수상하신 분들 볼까요?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로 뽑힌 분들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왜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할까? 근데 저는 자랑스럽군요. 뉴진스입니다.
그리고 탑 K-팝 투어 아티스트라는 부문이 생겼는데요. K-팝 아티스트들이 해외 투어를 많이 다녀요. 생각보다 많이 다니고.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가 이제 1년간 월드 투어를 무려 1년 동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180만 관객분들이랑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블랙핑크가 수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톱 글로벌 K-팝송. 요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요 짤 하나로 그냥 바로 설명이 되는데, 정국 선생님께서 이제 세븐 이 곡으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수상 기록을 포함을 하자면 정국 선생님은 무려 7년 연속 빌보드에서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쪽 계열상들을. 그래서 7년 연속 빌보드라고?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이건 좀 뽕에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탑 K-팝 앨범으로는 스트레이키즈 선생님들의 정규 3집 별 5개가 5스타라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앨범이 뽑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 선생님들의 노래는 제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영역에 속한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외선 잘 먹히는 스트레이키즈 선생님들, 본인만의 본인 그룹만의 이제 컨셉이 있으니까 잘 먹히는 거라고 믿고 꾸준히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메인 코너에서는 보면은 탑 빌보드 200 앨범 상, 그리고 톱 핫백송 상, 요렇게 해서 요 2개 포함해서 11개 부문에서 수상하신 분, 모건 월렌이란 분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분 한두 번 정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 노래는 안 들어봤고요. 컨트리 음악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2등은 테일러 스위프트였거든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데뷔할 때는 컨트리 뮤직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컨트리가 좀 먹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톱 빌보드 200, 톱 핫백 처음 봐요. 저도 사실 오늘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이 모건 월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2개의 부문에서 동시 수상한 건 어셔 이후에 19년 만에 기록이라고 합니다. 어셔도 뭔가 추억이 돋네요. 그리고 K-팝 별도 부문, 이렇게 K-팝 부문이 4개로 늘었잖아요. 하나에서 4개로 는 게 득일까 실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잠시 코멘트를 달아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K-팝을 이런 식으로 K-팝 무슨 상, 남자상, 여자상 다 준다 쳐요. 그러면은 K-팝 카테고리 안에서만 애들 상을 주고 일반 부문으로 상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좀 낙관적으로 보자면은 K-팝이 별도로 이제 평가받아야 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음악 장르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음악 시장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차피 엄청 성공한 노래는 뭐 그런 카테고리가 있든 말든 일반 부문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우리가 성과주의적으로 평가를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신문 기사에서도 예시로 그런 거를 언급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버터가 나왔다, 이런 거는
충분히 케이팝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자잘한 기사들입니다. 이거 오피니언 기사라서 말하자면은 그 기자가 낸 그 객관적 보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설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건데 영국의 고급 슈퍼마켓에서 무인 계산대를 없앴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고급 슈퍼마켓, 딱 봐도 고급 슈퍼마켓이죠. 이렇게 부스라는 슈퍼마켓이 있는데 여기서 무인 계산대를 없앴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 무인 계산대 효율이 안 좋대요. 딱 봐도 뭔가 우리도 납득이 가능하죠. 무인 계산대 솔직히 효율이 그렇게 좋나?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물건 바코드를 잘못 스캔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짚이고요. 그리고 주류 뭐 약품 이런 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되고 뭐라도 잘못되면 직원 결국 불러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건 훔쳐가는 문제 이런 것도 짚이더라고요. 한편에 미국의 아마존고라는 형태의 매장이 있대요. 저도 이거는 처음 듣는데 여기는 계산대가 없대요. 계산대가 아예 없고 그 매장 안에 카메라랑 스캐너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산을 자동으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결제는 어떻게 하냐? 계산대가 없으니까 저희가 미리 아마존 계정에다가 등록시킨 결제 수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카드라던가 그런 걸로 그냥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간대요. 얼마인지 요거는 체크가 됐고 해서 결론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건 집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매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은 이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도 흔히 막 방구석 히키코모리들이 그러잖아요. 하루 중에 유일하게 타인과 대화할 기회가 식료품 구매 활동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저기요 막 돈가스 하나 주세요. 이게 하루 말하는 거 다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영국에는 외로움 부 장관이란 게 있거든요. Minister for Loneliness 라고 있죠. 이게 진짜 있는 직책이고요. 근데 뭐 이런 게 있는 나라인 만큼 외로움을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는 그런 영국이다 보니까 이런 나라에선 무인 계산대가 해바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이 기사 쓰신 분의 오피니언이었습니다. 또다시 오피니언 기사인데요. 민사소송 한 번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기사입니다. 2017년에는 저출산 대책부 그건 일본에 있나요? 어디 있지? 저출산 대책부가?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저도. 일본에 있나? 일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17년에 5개월 걸리던 민사소송 1심이 2022년 들어가지고는 6.2개월이 걸리고 있더라. 1.2개월이 있는 거죠. 요런 소식이 있는데, 근데 사건 수는 2008년보다 30%가 줄었고 판사 정원은 10년 전보다 20%가 늘었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겠죠. 사건 수 줄고 판사는 늘었는데 왜 민사소송은 더 오래 걸릴까? 이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 대법원장의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잠깐만
이거 그거잖아요. 최고 심판관 아닙니까? 최고 심판관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말하시니까 요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서도 딱히 뭘 해놓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거 참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만 지적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정식 기사고요. 오픈 AI 창업자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오픈 AI란 게 그거죠. 예. 나비랑 레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랑 무슨 관계인지 제가 못 알아챘습니다. 오픈 AI는 이제 챗GPT 만든 회사죠. 근데 요거 창업하신 분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고 합니다. 오픈 AI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간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이사회가 오픈 AI 이사회가 요 창업자분을 자르셨어요. 이렇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사회가 밝힌 해고 사유는 의사소통이 일관되지 않고 솔직하지 않다였습니다. 제가 이런 사유로 해고가 된다면 노동청에 찌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근데 뭐 월가의 해석 같은 걸로 따르자면은 요분이 이제 수익에 집중을 하면서 오픈 AI에 조금 초심을 잃었다. 원래는 인공지능으로 우리 세상 평화롭고 행복하게 약간 요런 마인드였다면 이제 돈 맛을 좀 보시더니 돈 많이 벌자, 돈 땡기자 약간 요런 마인드가 되셔서 자르지 않았나.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분은 공동 창업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분이 혼자 창업한 게 아니고 공동 창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공동 창업자도 이제 자기 친구, 몰라요.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동 창업자가 잘리니까 나도 그럼 때려쳐 이러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공동 창업자 둘 다 나가버리니까 이제 누가 공제를 해주냐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근데 공제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트위치 공동 창업자인 에미 시어 선생님인데요. 요분이 지금 CEO를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픈 AI에. 그래서 트위치와 오픈 AI의 관계, 이건 대체 무엇일까? 버튜버라도 만들려는 것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머리 좋으신 분이겠지. 아무튼 CEO가 사라지면서 오픈 AI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죠? 타격을 받은 거는 이제 오픈 AI에 돈을 존나 꼬라박은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였죠. 16조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를 한 입장에서 뭐 이제 되게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오픈 AI의 머리를 사버리자. 그래서 요분은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능력이 있으면 백수꼴을 면할 수 있다.
그렇죠? 스카웃을 알아서 해갑니다. 자,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소식일 건데 4대 은행의 깡통 대출 작년 말에 비해서 2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깡통 대출이란 게 뭐냐면은 이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대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요. 요거를 무수익 여신이라고 점잖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이게 4대 은행 다 합쳐서 2조 9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합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겁니다.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의 상황이 좀 더 나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례로 보면은 법인 파산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64.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64.4%면? 다 파산해. 저도 파산할 것 같아.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이렇게 이어지고 대출 만기 같은 거를 고려하면은 내년 상반기가 더욱 고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출 때문에 좆될 것 같거든요. 진짜 명출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뭐 그렇습니다. 자, 네이버가 내년에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네이버가 트위치를 만든다. 요런 이제 제 입장에선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인데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080p 지원하고요. 다시 보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동영상 보려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 러닝 타임이 그 네이버에서 영상 틀면은 그런 거 좀 길잖아요. 광고가. 근데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트위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이버로 가는 것도 한국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려해볼 만하겠다. 그죠? 네이버가 요거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킨다면 충분히 갈아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금방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하잖아요. 내년 하반기도 아니래요. 내년 상반기일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 그 베타 런칭을 목표로 한다고 하거든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진짜 출시가 얼마 안 남았나 봐요. 뭐 아무튼 대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라면 수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또 하나의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128개국에 진출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 절반 정도는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수출액 순위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라면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 중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고요. 이것도 꽤 의외인데 일본은 그렇다 쳐요. 그리고 4등이 네덜란드야.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 라면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쳐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이거 준비하는데 진짜 더럽게 오래 걸립니다. 비다동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나봐. 이거를 정리하는데 저가 한 7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방송 직전까지 몰아붙여가지고 그래서 매일 준비하려면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말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저 책보다 어느 정도 편하기도 합니다. 역사 알려주세요, 센세. 어떤 거 알려드릴까요?
일본에서 담배 하나만 필게요. 담배 아까 방송하고 한 대 핀 것 같은데. 네. 가마쿠라 막부에서 에도 막부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설마 역사를 다 알려달라는 건 아니겠죠? 산킹코타이 제도 포함해서? 산킹코다이 제도가 뭐예요? 가마쿠라 막부부터 에도 막부까지 얘기를 해달라면 일본 역사 전체를 그냥 얘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본 역사 통째로 강의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도막부 열리기 전까지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에도막부가 끝장날 때면은 언제 끝장이 나지? 에도막부가 끝장이 나면 메이지 유신. 설마 메이지 유신까지 설명을 해달라는 건 아니겠죠? 공룡 시대부터 설명해 주세요. 공룡 시대의 쥐라기 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지하 광고 98인데 더 이상 못 찾겠네. 망할 거. 지하 광고. 전 찾을 생각 없어요. 쥐라기부터 볼까? 아니, 트라이아스기. 이때 벌써 공룡이 나왔나요? 공룡 나왔네? 역사 홍보해야지. 지금 공룡 설명해야 될까요? 자, 좋댔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그 좀 문해력 같은 게 좀 떨어졌나봐. 그러니까, 저 영어 쳤는데 그 수능 영어 쳐가지고 개망한 거 보셨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한글로 된 글도 읽어서 뭔 뜻인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신문도 그래요. 신문도 제가 읽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약간 요런 순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뭘 해서 늘려야 되지? 신문을 자주 읽으면 좀 늘까? 닥쳐 노래나 틀까요? 좋습니다. 아무튼 공룡 귀엽다. 잠깐만요. 어우. 제가 디스코드 안 꺼놓고 방송했었네요. 오, 뭐야. 야,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신다. 공부 열심히 하신다. 근데 이 아래에 줄 쳐놓으신 거는 무슨 의미일까? 세계사인 것 같아요. 대략적인 흐름.
음, 그러게 아래는 조금 메모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하 30분 냈나? 아, 저거를, 뭐지, 뭐, 교과서나 참고서 보고 저렇게 하셨나봐요. 그죠? 음, 노트를 큰 거 쓰시구나. 잠깐만, 이거 23줄 노트가 아닌가? 네, 5, 99. 99면은 이제 만족하십시오. 가마쿠라 시대 참조. 어, 회로 이론 정리한 거 올려볼까? 그래, 각자 공부한 거 올려볼까? 저는 공부한 게 없어서 올릴 게 없네. 아, 쇼군 나와서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아, 하긴. 모티브를 많이 따왔죠? 쇄국 정책 같은 거라던가?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저 그런 거 있습니다. 저 공무원 공부할 때 공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도 제 리즈 시절이어갖고. 보여드릴까요? 오, 잠깐만. 오, 뭐야. 제가 이거 창 끼워놓고 있었네요. 하여간에 777 못해. 저 영어 공부한 거. 근데 영어 공부는 뭔가 딱히 재미가 없게 돼 있다. 노래 신청요? 네. 하시면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행정학. 저도 근데 카와이하게 만들진 않았네요. 여자애들처럼 귀엽게 귀엽게 정리하고 싶은데. 엘리샤님 반갑습니다. 넬름넬름. 이렇게 공부한 거. 그리고 제가 한 거 중에 제일 오진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 국사에 나오는 사람 그냥 싹 다 모아가지고 단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twitch.tv 제 채널 가면은 아유 뭐요? 아, 요 링크 빼와야죠. 어이. 다음에 틀어드릴게요. 요새 즐겨보는 애니입니다.
르이키 텐카이 못 참지? 하지만 저는 뭔지 모르는걸요. 주술회전요? 아, 그렇구나. 주술회전 저 안 봤어요. 저 키메라 칼날도 안 봤습니다. 뭐야. 아, 뭔가 이상해졌는데? 그죠? 뭔가 이상해졌다. 뭐가 대박이. 큐티 백수다. 똑같은 백수입니다. 똑같은 백수인데 머가리가 커졌을 뿐이에요. 가볼까요? 주술회전 제2기 OP. 그럴 수는 있겠죠? 다 핥아 드릴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이. 아, 어렵다. 방송 세팅하기 힘들다. 이거 제가 그거 올렸던 겁니다. 휴대폰. 마이손데스가 최고인데? 아, 진짜요? 저 음색 더 귀여워서 좋습니다. 로리신 안캣 커버? 그거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로리신 안캣 커버? 레캠 커버? 안캣? 다른 노래예요? 애초에? 네네네네. 원작자가 마이손데스인데, 더빙 레이디 버전이 더 익숙하던데, 진짜요? 더빙 버전이 있구나.
제가 선점해버렸어. 제가 이 노래로 먼저 추천 노래에 올려버렸어. 로리신, 아, 앙케 선생님이 커버하신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영상이 너무 귀엽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그 모습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나요? 아니, 이 노래가, 그, 뭐지? 유튜브에서 탑백 한국 노래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바람이 지르구나. 고멘나사이. 탑10 안에 들어갔어요? 진짜. 유튜브 본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노래를 아나? 이 노래를 카페에서 들었다고요? 카페에서도 모르고 들었겠지. 음. 아, 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줄 알아서. 요새빔, 백수빔. 그쵸. 맞으면은 이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 될 수 있지 않을까?
마무리가 너무 좋았는데? 이거 좋다고요? 본인이 추천하신 거 아닙니까? 여론 조작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응? 그래요? 노래 추천하실 분이 누구 있지? 제가 추천한 노래는 아닙니다. 제가 추천한 노래가 아닌데. 으아. 너 어제 하루 종일 잤는데 왜 피곤하냐? 이 노래 듣고 저희 원신 넘어가 볼까요?